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로투세븐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15958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5월 31일 11시 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로투세븐 1%의 상승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아동 패션이나 이런 화장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좀 저출산 관련 수혜주로 과거부터 움직임을 좀 가져갔던 그런 이제 회사가 되겠는데, 최근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상승을 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장기적으로는 이 화장품 수출 성장이나 이런 부분에 따른 이제 실적적인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전망을 시장에서는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올해, 내년, 내후년부터는 실적적인 부분들, 매출과 이익적인 부분들의 큰 폭의 신장이 또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근에 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는 이런 실적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선반영되는 그런 이제 영향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 우리나라도 이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죠. 뭐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저출산 문제 관련해서 요새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 요새 이제 뭐 셋째 이상 출생아 비중이 최저를 기록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또 20대 분들은 이제 결혼도 안 할 거고 아이도 낳지 않을 거다, 나 혼자 산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결국에 우리나라의 또 저출산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또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거기에 따른 수혜를 또 제로투세븐이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또 보복 소비 관련 수혜주가 또 되기도 해요. 이제 아동복 호황, 보복 소비 최대 수혜 산업이 아동복이다, 이런 이야기도 또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꼭 이거 말고도 코스메틱, 화장품 산업, 화장품도 결국에 이제 이 보복 소비에 대한 수혜주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소비 관련주로서 전반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세를 보인다면은, 백신을 맞고 좀 진정세를 보이고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가장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이런 제로투세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인 주가의 방향성 또한 그동안에 좀 역배열의 하락 흐름들이었다면 정배열로 돌려놓고 거래량이 발생이 되면서 우상향 흐름들의 가속도가 지금 붙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최근에 터진 거래량이 제로투세븐 역대 거래량 중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전고점들의 매물들을 하나하나 좀 소화하면서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이 제로투세븐이 가고자 하는 방향 자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방향 자체는 상방 흐름들을 잘 견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난 4월 달에 주가가 좀 급등을 하게 되면서 중장기적인 추세선과의 다소 이격은 좀 벌어지기는 했지만, 이런 이격을 가격 조정을 통해서 좁혀가는 경우도 있고요. 계속해서 기간 조정을 통해서 중장기 이평선들을 끌어올리면서 좁혀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후자의 흐름이라 현재까지는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여기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현재 제로투세븐이 횡보 기간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 횡보 자리가 한 13,500원 정도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누군가는 이 종목이 빠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저 구간에서 받쳐주는 어떤 매수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통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게 됩니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게 되는데, 보편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다 찾아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가격이 빠지면서 기간으로 쉬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가격 빼고 기간으로 쉬고 다시 움직임을 가져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보면은 기간 조정만, 가격이 올라가고 기간 조정만 보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힘이 강하다, 이렇게 또 표현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뭔가 이 종목이 떨어지지 않고 위에서 받쳐주는 매수세나
대기 매수세가 상당히 강한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힘이 좋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데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가 또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난 오랜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돌파하지 못했던 이 구간을 멋지게 또 돌파를 해버린 거죠. 돌파하고 나서 지금 안착하는 과정인 거죠. 거기에 거래량까지 동반되면서 뚫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매물 돌파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 매물 소화나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고 이제는 좀 안착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15년도에는 뭐 2만 원대 가까이 올라가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구간에서 물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런 구간에 들어가서 물리게 되면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을 통하거나 아니면 이런 기간 조정 속에서 매물이 녹아버리는 현상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고 이런 데서 물량이 나온다거나 추가 매수를 해서 반드시 빠져나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구간의 매물 부담은 지금 구간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받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 현재로서는 13,500원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주가가 한번 도약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는지를 계속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13,500원의 하나의 기준을 두고 추가적인 상승 여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약 한 3천억 원 가까이 되는데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그렇게 또 가시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들어온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대신에 뭐 연기금이 지난번에 한번 들어왔었고 투신 들어왔는데 일부 또 매도 나가고 하는 모습이라서 아직까지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모아서 간다 이런 느낌을 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한 달 정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이 11만 주 정도를 사들였는데 이 10만 주 정도 가지고 이 종목에 뭔가 매집이 이루어졌다? 오히려 개인들이 더 많이 샀거든요. 최근 3개월 동안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종목을 움직이는 주체가 뭐 투신과 연기금이다, 외국인이다 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약간은 좀 더 이슈 속에서 반응이 나오는 뭔가 이런 세력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투신들하고 연기금들이 최근에 매수에 들어오기 시작한 부분이라서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고 긍정적인 모습이지만 투신과 연기금이 주포라고 볼 수는 없는 거겠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또 모아간다면 투신들, 왜냐하면 시총이 3천억 원 이상은 돼야 투신이나 외국인 쪽에서 모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뭐 1, 2천억 원대니까 외인들, 기관들이 들어오기가 힘들었을 거고 한 3천억 원이 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외인들, 투신들이 들어오기가 한결 더 수월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가총액 규모도 얘네들 봐서 들어오니까는요. 그래서 앞으로 투신들, 연기금들 매수세 꾸준히 이어지는지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보복 소비에 관련주로서 이런 아동복 산업을 영위하는 이런 회사들이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제로투세븐 도 하나의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 주가가 옆으로 횡보는 하고 있지만 거래량이 크게 유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거래량적으로는 상당히 좀 이상적인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분봉을 들어가서 봐도 누가 봐도 이제 음봉의 거래량보다는 양봉의 거래량이 훨씬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13,500원대를 기점으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더 가져가는지, 만약에 13,500원대가 깨진다라고 한다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조금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13,500원의 기준을 두고 가시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싶고, 중장기적으로 이 밑에서부터 이 종목을 끌고 오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가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밖에 또 궁금하신 종목이나 뭐 문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제가 팁 하나 드리면,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진입하시게 되면 이슈 종목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시면 다양한 종목들이 분석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이나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가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 9시에 무료 추천 종목을 3종목씩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도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제로투세븐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